네, 안녕하세요. 자, 종군당 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 내용을 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다 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다 이미 확인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식약처에서 얘기가 나온 게 코로나 치료에 대한 효과가 좀 불충분하다. 이제 추가적인 내용이 좀 필요하다 이런 좀 결과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부 허가에 실패했다. 그래서 지금 시간 외에 지금 하한가가 간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 글쎄요. 지금 와서는 큰 의미가 없죠. 네, 이게 뭐 어떻고 저떻고 해서 이게 나중에 주가 뭐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좋게 얘기를 하고 기대감을 뭐 드리면서 이거를 주가의 흐름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지금은 예, 그리고 이 내용을 막 좀 정확하게 해석을 한다라고 해서 예, 주가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것은 예,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왜 이러한 저는 이런 기사도 기사이지만 주가가 먼저 좀 보여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사와 뉴스보다는 예, 저는 예, 주가의 흐름을 먼저 항상 본다. 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이 이제 이러한 부분인데 어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을 가지고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단기적이냐 장기적이냐에 대한 그것을 확실하게 좀 구분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예,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또 이런 상황이다라고 해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을 좀 뭐 한 부분만 예, 강조하는 예, 그러한 저는 예, 그렇게 말씀드리진 않는데 저는 단기적인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상승하기에는 자, 이 잠깐만요. 제가 차트를 아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큰 상승에 대한 이것을 기대하기에는 일단은 어렵다. 근데 가능하다. 어디가 가능하다 그랬죠? 예, 이후에 안착을 했을 때, 이후에 안착을 했을 때에 자 종군당 바이오도 같이 볼게요. 자 보시면 똑같습니다. 이후에 안착을 했을 때에 가능하다. 그래서 단기든 장기든 확실하게 구분을 예, 져야 된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렸던 게 예, 저는 뭐 단기적인 항상 저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큰 수익을 보지는 못하는데 지금 전체적인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음, 주가의 흐름이 이 이후에 어떠한 흐름이 있는지를 좀 보면서 예, 주가를 더 추가적인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항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기사 이런 내용은요 이 주가를 움직이게 하는 그리고 이 주가의 큰 손들 세력들은 이미 알고 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반향이 그러니까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 그 이후에 악재가 뜬다든지 예, 호재가 뜬다든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게 뭐였죠? 네, 위치가 괜찮다. 기사가 떠서 괜찮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어제 이제 멤버십 방송에서 이제 얘기가 나와서 괜찮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기사를 제가 보고서는 어떤 좋은 호재를 듣고서는 좋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시간의 상을 가죠. 그리고 오늘 좋은 흐름이 나오고 그다음에 장중에도 계속 이 좋은 내용들이 계속 나왔었어요. 장중에 눌렸다가 자 여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밑꼬리가 엄청 깁니다. 그리고 나서 끌어올리고 한 번, 그리고 두 번. 뭐가 한 번, 두 번이죠? 이 위치를 한 번 만들고 찍고 다시 올린 거예요. 그리고 물량을 누구한테? 네. 지금 이 정보를 알지 못하는 그런 수급한테 넘긴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이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이 기사에 대해서 집중을 하실 거예요. 아, 이거 이렇게 해서 어떻게 풀어 나가서 어떤 식으로 임상 성공을 해야 되지? 이거를 자꾸 집중을 하실 겁니다. 그게 뭐 틀리진 않죠. 뭐 그 결과에 따라서 주가를 우리가 올라가냐 내려가느냐 뭐 결론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전에 주가는 이미 움직이고 있다. 예,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분할 매도에 대한 것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중요한 두 번째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20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예, 이 전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분의 그 위치를 봐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처음에 매도는 당연히 하는 거예요. 처음에 매도를 갭상승, 그러니까 시간 외에 올려놨기 때문에 처음에는 매도를 당연히 좀 지나고 나서 하고, 그 다음에 20분이 지나는, 저도 지금 보진 않았습니다. 20분째의 위치에 대한 흐름을 봐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볼게요. 자, 어떤 내용인지 좀 볼게요. 자, 20분이 어디죠? 대략. 자, 이게 지금 5분봉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여기에요. 그러면 이 흐름을 봐야 돼요. 여기에서 이 위치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시간에 올라갔던 종목을 기준을 잡는 방법 중에 이제 거래량과 이렇게 계산했을 때, 자, 20분의 캔들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 자리가 기준이 된다. 그러면 나머지 물량이 여기에서, 자, 그러니까 1차적인 매도, 그러니까 익절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물량을 여기 기준을 잡고서는 결정을 져야 돼요. 자, 그럼 주가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처음 보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기준이 되고 빠집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저항이 생기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저항이 생깁니다. 계속 두들기는 거예요. 계속 두들기고 안착을 하니까 어디? 네, 잘 보십시오. 이 라인을 돌파하는 순간 여기, 네, 이 자리죠. 엄청난 물량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자, 여기에서 물량을 떠넘긴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물량, 엄청난 물량을. 그리고 나서 저런 좀 악재가 나오고 시간에 또 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일봉상에 좀 복잡하고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기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면 큰 그림으로 봤을 때의 급등은 어디다? 네, 이 위에 올라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상한가 안착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는 윗꼬리가 생겨서 저항이 생긴 부분이에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뭐 나머지 물량을 보유하신다든지, 또는 이 자리를 돌파할 때, 자, 이 자리를 돌파할 때 어떻게 정리를 한다든지, 또는 여기를 이게 돌파할지 안 할지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툭툭툭 이렇게 상방을 뚫어 올리려고 하는 강한 이 모습이 보이죠. 그렇죠? 또는 여기 이렇게 빠질 때, 아, 이게 저항이 생기는구나, 이런 식으로 여기가 나머지 물량이 정리가 돼야 된다. 지금은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자, 여기에서 매도해야 되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잔량은 어떻게 보유를 하고 있다가 이 자리를 돌파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을 내릴 수는 있는 것이죠. 모든 물량을 여기에서 정리한다, 이거는 좀 저는 물론 가능하죠. 가능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근데 제가 어제 말씀드린 내용을 그대로 말씀을 드려본다라고 하면, 1차 익절, 그 다음에 여기 기준으로 어떻게, 그렇죠, 빠지느냐 또는 올라오느냐, 여기에서 이제 결정은 하겠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기준에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진 이 위치가 있어요. 그럼 지금 악재가 뜨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상황에서 시간 외에 지금 또 하락을 시켰잖아요. 시간 외에, 자, 상한가를 만들고 또 시간에 하한가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물량을 떠넘기고 중요한 자리에서 물량을 오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내일 아예 쭉 빠지느냐, 이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내일. 그래서 지금 딱 이 내용을 봤을 때, 야, 지금 이게 차트 분석이고 수급 분석이고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상승하는 거에 있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상승하는 거에 있어서도. 근데 상승하는 거에 봤을 때 재료,
이 기사를 봤을 때 이거는 날아가는 거다 계속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이런 악재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은 게 뭐냐면 호재가 나왔다 그냥 악재가 나온 거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호재가 나왔으니까 상승하는 거고 악재가 나왔으니까 빠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기술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이 수급과 이런 모습으로 보면 이미 어느 정도 계획된 흐름이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일단 당연히 갭 하락을 하겠죠. 반대로. 그렇죠? 그러면 큰 그림으로 이 우에 안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승은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갭 하락을 해서 이 안으로 밑으로 빠진다라고 하면 여기가 전체적인 또 저항이 되겠죠. 그러면 갭 하락으로 시작을 했을 때 우리가 사실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이러실 겁니다. 점 하한가다 아니면 하한가 이후 좀 어느 정도 하락 이후에 뭐 반등이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의 이 흐름 자 어디에서 시작할지는 모릅니다. 어디에서 시작할지는 모르지만 그 시작하는 그 위치의 흐름을 잘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러한 내용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매수를 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는 항상 호재가 떴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아무 내용이 없이 내가 매수를 해놓고 호재가 떴을 때 익절을 하고 나오는 것. 그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이지 않습니까? 거래량이 터진다든지 뭐 좋은 호재 뉴스가 나왔을 때는 남들한테 떠넘겨야 된다. 네, 이런 거. 그래서 악재가 떴을 때는 그냥 쉽게 매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 잡으신 분들은 저는 솔직히 뭐라고 말씀을 좀 드리기는 그렇지만 내일 모습에서 그냥 매도하는 것은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쉽게 그냥 딱 매도를 해버리는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주가의 흐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우에서의 매수를 한 그 물량이 다 여기에서 매도로 나오느냐 아니면 추가 매수도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다 던져지는 게 아니라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흐름에 맞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가의 흐름을 좀 봐야 된다. 그냥 무조건 던지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매도와 매수에 대한 것은 뭐 개별적으로 잘 판단하시면 돼요. 제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 같으면 한번 주가의 흐름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때는 당연히 매도하셔야죠. 견디지 못한다. 근데 견디지 못한다라는 건 뭐죠? 이 우에서 매수하신 분들, 이 호재를 따라가서 매수하신 분들은 아마 쉽진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물량을 또 누군가가 받아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자, 이거는 잘 판단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그러한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뿐만이 아니라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하시더라도 꼭 호재에 대해서 따라가실 필요는 없어요. 너무 위험합니다. 그렇게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